문재인 정부가 잘 나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메시지 자료를 이렇게 마사지 한다고 그러죠. 마사지 이렇게 손을 대는 흔적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계도 조작했나? 참 말 많고 탈 많은 문재인 정부. 정말 5년 동안에 야, 정말 이 대한민국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제가 이 방송을 작년 9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오픈을 했죠. 그러니까 9, 10, 11, 12 이제 1년 4개월이 다가옵니다. 1년 3개월이 지났고요. 1년 4개월 전에 제가 이쪽으로 아시아투데이로 이 일터를 옮기고 제가 방송을 개국을 했죠. 네, 저는 동아일보 또 다른 곳에서 제가 30년을 언론이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예 이 방송을 개국할 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이 방송을 제가 개국한 이유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사회에 한 발 한 발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정권이 교체돼야 대한민국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시즌2 그게 이제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였죠. 이재명으로서의 문재인 정부 시즌2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제 정치 소신, 정치 철학을 분명히 밝히고, 그때는 윤석열 특정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정권이 교체가 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운, 이런 것들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천명을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와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제일 야당이었죠. 야당의 후보가 되고 정권 교체가 참 아주 그것도 역시 드라마틱하게 한 것이죠. 네, 25만 표 차인가요? 48.6 대 47.8.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사실상 정권 교체가 안 된 그런 그 분야가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언론 쪽이죠. 언론, 그 중에서도 방송 쪽은 아직도 이렇게 이 정도로 기울기가 심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KBS, MBC, SBS 공중파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정권이 교체가 됐어도 그들의 탑 대표라든가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은 다 문재인 당시에 이른바 친민주당 사람들이 꽉 쥐고 다시 내려오지를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뉴욕 그런 스캔들 파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바이든이 어떻고 XX가 어떻고 날리면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그 얘기가 실제로 아직까지도 음성 전문가들한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잡음이 너무 많아서 잡음을 제거해도 명확하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말 많고 탈 많은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통계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경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바로 이 시간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다. 또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하고는 또 다른 의미다. 이른바 국기문란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뒤바뀔 국기문란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지금 표심, 유권자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무슨 시스템을 동원하고 조작을 통해서 이른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사를 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뭡니까? 이 성탄절 사면 복권
또 가석방 이거에 나는 MB 들러리가 되기 싫다라고 무슨 사면 불원서, 예,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거를 냈으니 참 무슨 독립투사를 한 사람처럼 이렇게 굽니다. 네, 당신은 국기문란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독립투사 행세하지 말라라는 제 논평이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김경수, 바둑이라고 불리는 김경수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처지인데 이제 통계도 조작했다는 그런, 참 그렇습니다. 예, 물론 아직은 이게 단정 짓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통계 조작 의혹이라는 말이, 예, 적합하죠. 예, 이건 분명히 저들이 통계 조작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사원이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통계 조작을 했을 정황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홍장표 당시의 경제수석입니다. 지금 무슨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하는 게 홍장표 경제수석이고요. 네, 당시에 황덕수는 일자리 수석, 그러니까 청와대의 핵심, 경제 분야의 핵심 두 사람이죠. 홍장표와 황덕순이 소주성, 예, 소득 주도 성장의 약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통계 조작을 했을 정황이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또 황수경,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 누가 했습니까? 예, 아직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기 직전이니까 감사원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이 처음부터 한 3년 동안은 소주성 얘기를 엄청 강조를 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 이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선진 어느 사회에도 이런 그 정책은, 예, 딱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로 있던, 네, 홍장표 이 사람들이, 예,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바로 소득 격차가 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수경이 그 당시에 통계청장인데요. 소득 격차가 소주성을 시행을 해봤더니 더 벌어졌다, 역대 최악이다라고 발표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자마자 황수경 청장이 경질이 됩니다. 경질이. 그러니까 이 청와대 문재인, 그다음에 홍장표 일자리 수석, 황덕순, 예, 이런 사람들이 황 청장을 경질을 시킨 거라고 이거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아니, 이 자료를 왜곡을 하고 발표를 거짓으로 하고, 네, 이거는 뭐 가짜 뉴스보다도 훨씬 더 악질이시죠. 악질인 겁니다. 악질. 네. 이거는 뭐 제가 글쎄요, 기자 생활 30년을 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를 참 보기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통계 조작까지, 그리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한 통계청장을 경질을 하고, 예, 후임 총장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후임 총장을 임명할 때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을 했지요. 네, 그래서 후임 총장은 또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네, 살짝 그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수치만 내보내게 이러는 것이죠. 네, 다시 그 기사를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네, 그래서 감사원이 통계청 직원의 컴퓨터도 상당히 깊은 강도로, 고강도로 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네, 정부와 함께 좋은 내용 담아달라. 청와대 요청을 적어놓은 문건이 발견됐다. 그래서 후임 강신욱 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을 하겠다.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통계, 나쁜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통계, 여론조사 이런 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야 상황이 심각하면은 더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야, 이거 이렇게 정책을 바꿨더니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라고 하면은 그 정책을 계속 또 보강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저는 이 통계 조작을 청와대에 홍장표, 황덕순, 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예, 메시지 자료를 이렇게 마사지 한다고 그러죠. 마사지 이렇게 손을 대는 흔적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표를 조금 더 크로즈업 시켜 봐 주십시오. 2018년 통계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월 달에는 통계청 소득격차 양극화가 사상 최대 결과로 발표를 냈다.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반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효과가 90%. 사상 최대로 소득격차가 양극화됐는데 그거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90%가 있는데 저 통계는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대통령이 저렇게 반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6월에 딱 홍장표가 등장을 합니다. 경제수석이 등장을 해서 대통령 발언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분석하다 해명이 됐다. 예, 문 대통령이 바로 통계청의 5월달 자료를 반박을 하니까 홍장표가 야, 이거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해서 전체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분석이다라고 톤다운을 시켰는데요. 바로 8월 달에 황수경 그 당시에 통계청장이 경질이 됩니다. 예. 그 이임식에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저 말이 핵심이죠. 통계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이미 존재할 필요가 없는 수치로 전락을 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온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책에 좋은 통계 만들어서 보답을 하겠다. 예, 벌써 이게 정치색이 얼마나 짙게 드리운 것입니까? 예, 어떤 통계청 자료가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을 하겠다. 예, 이건 문재인 정부의 딸랑딸랑 하는 이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나는 당신들한테 딸랑딸랑 하겠다. 예, 좋은 것만 뽑아서 통계 발표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소득, 바로, 예, 소득 주도 성장, 소득, 그 다음에 집값, 이런 것들 주요 통계를 다 왜곡을 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홍장표 또 황덕순 이렇게 청와대의 수석들이 이제 줄줄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아마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겁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면은 여기에 나온 홍장표, 황덕순 그리고 강신욱 통계청장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또 검찰에 아주 고강도 수사를 받고 그 뒤에 결과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예측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원희룡 집값 관련돼서 통계 조작은 그건 국정농단이다 하는 얘기를 원희룡 장관이 했죠. 예, 집값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주무부서니까요. 바로 이 문제가 터지자 문 정권이 통계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 통계 자체를 왜곡하면 정책도 왜곡되기 마련이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통계를 왜곡된 그 통계 수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예, 나라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칠 정책을 완전히 왜곡을 시킬 그런 상황이라 바로 주무부서의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국정농단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또 있습니다. 그들 손이 닿자 문에 나쁜 게 싹 사라졌다. 참, 예, 얼마나 이 국정을, 예, 농단을, 예, 무슨 우리가 최서원, 네,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워낙 그 당시에 이 아주 그 머릿속에 주입이 돼서 국정농단 하면은 최서원, 최순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만은 글쎄요, 정말 국정농단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들이 손이 되자 문재인의 나쁜 게
싹 사라졌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이것이 글쎄요, 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으로 저는 파문이 굉장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원전 조작, 경제성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탈원전을 밀어붙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통계 조작, 이게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것이죠. 감사원은 수사가 아니라 강제 수사가 아니라 조사,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 문서와 대질신문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해서 이거는 위법의 정황이 매우 뚜렷하다라고 할 때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100% 수사 의뢰를 할 걸로 저는 보고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소주성 또 집값 왜곡 이런 것들만 봐서도 그들의 줄줄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는 얘기 제가 논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김현미 얘기를 어느 분이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부동산도 12% 상승했다고 김현미가 당시 장관이었죠. 거짓말 하더니 부산 동래구는 100% 올랐어요. 100% 올랐다는 얘기는 2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5억짜리가 10억 오르는 게 바로 100%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현미가 12%, 서울 지역은 뭐 14% 올랐다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믿을 만한 자료라든가 나는 40% 상승을 한 건데 아주 오르지 않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오르지 않는 그 주택단지만 뽑아서 그렇게 통계를 해도 10%는 넘겠다. 그래서 김현미의 국회 위증, 허위 증언, 허위 이렇게 주무장관으로서의 허위 발언을 한 것도 책임을 지금 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김현미 전 장관이죠. 아마 조사를 받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소주성뿐만이 아니라 집값 이 통계도 이렇게 마사지한 정황이 있고 허위 자료를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김현미 선수도 당연히 어떤 조사 대상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네.